안녕하십니까. 발군놀이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초저출산 현상과 연계해서 학교 출산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에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이 0.78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이제 출생아 수하고 학교 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1970년, 71년에 신생아 수는 연간 신생아 100만 명이 조금 넘었고 당시에 학교 출산율은 4.5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에 신생아 수는 25만 명이 조금 안 됐고 학교 출산율은 0.78명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50년 사이에 거의 연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1970년, 71년에 학교 출산율은 4.5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죠. 근데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 출산율이 2.1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2.0명이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모두 다 다음 세대를 낳는 25세, 30세까지 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그 대체 출산율이 2.1명, 그 다음에 후진국의 경우는 그보다 대체 출산율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체 출산율이 2.1명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더 낮아지는 해가 1983년 그때의 신생아 수는 77만 명이고 학교 출산율은 2.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 71년에 학교 출산율 4.5명대에서 2.0명대로 떨어진 거죠. 불과 13년 만에. 그런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학교 출산율도 떨어지고 신생아 수도 줄어들어 가지고 2018년에는 신생아 수가 33만 명이 되었다고 그러고 학교 출산율이 마침내 1.0명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0.98명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신생아 수와 출산율은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채 안 됐고 학교 출산율이 아까 말한 대로 0.78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 22년에 학교 출산율이 대략 0.8명 안팎인데 지금의 학교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럴 경우를 가정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대체 출산율이 그냥 2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출산율이 1명이 되면은 한 세대 뒤에는 대략 그 출생아 수, 출생 가능한 사람의 수가 절반이 될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한 명만 낳으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2명이 낳아야지 유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 그게 이제 한 세대가 대략 25에서 30년 정도라고 보면은 두 세대라고 그러면 이제 대략 50년 내지 6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 후에는 절반이 다시 절반으로 그때도 똑같이 학교 출산율이 1명이라고 그러면은 절반의 절반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세대 후인 5, 60년 후에는 신생아 수가 현재의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재작년에 학교 출산율은 0.8명 안팎이었으니까 0.8명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0.8이 되니까 0.4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0.4배가 되는 거죠. 한 세대 후에. 그래서 두 세대가 지나면은 0.4에다가 다시 또 0.4를 곱해야 되니까 0.16배가 돼가지고 대략 한 6분의 1가 약간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학계 출산율이 현재 0.8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더라도 두 세대 후인 50년 내지 60년 후에는 그때 출생아 수가 6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실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있으니까. 자, 71년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정도였고 학계 출산율이 4.5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1년부터 계속 출생아 수와 학교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침내 학교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해가 바로 2018년이니까 2017년까지는 학교 출산율이 1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50년 동안에 4, 5년을 제해놓고는 대부분의 경우 학교 출산율이 1.0명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가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그러면은 대략 50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할 때 학교 출산율이 1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두 세대 동안 가정하고 4분의 1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학교 출산율이 월등히 높았고 대다수의 기간 동안 학교 출산율이 1.0명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는 50년 뒤에는 그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출산율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만 15세부터 49세 사이에 여성들의 출산하는 신생아 수를 이제 평균 낸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현재 아이들을 많이 낳는 25세에서 35세로 좁힌다면은 그 출산율이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점차로 출산율이 떨어져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 출산율이 1명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4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학회 출산율이 0.8명이 되면은 0.8명이 두 세대 동안 유지된다고 하면은 아까는 0.4 곱하기 0.4에서 0.16이 돼가지고 6분의 1이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채 안 됐으니까 그보다 6분의 1보다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1년에 4만 명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0년 후에는 신생아 수가 대한민국의 총 신생아 수가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1970년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왜 신생아 수가 4만 명이 됐다. 나라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학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출산율이 거의 올라가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 학계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1명 이하로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학계 출산율이 지금 이미 0.8명까지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게 멈추거나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보면은 뉴스에 여성들, 젊은 여성들 절반 정도가 결혼 안 하겠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학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으며 또 결혼을 한 사람들도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는 몰라도 둘은 도저히 못 낳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도 드문데 결혼한 사람들도 대체로 아이를 하나만 낳겠다고 그러면은 학교 출산율은 뭐 0.5명 되기도 십상이죠. 자, 그래서 학교 출산율이 0.8명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더라도 출생아 수가 6분의 1 이하로 줄어들 텐데, 그보다 더 줄어들면은 출생아 수가 6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 8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도 50년 전에 4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2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출생아 수가. 그런데 다시 25만 명에 7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든다면은 1년에 출생아 수가 3만 명, 4만 명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두 세대 후라면은 불과 50년, 60년, 길게 잡아야 70년 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2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연간 총 출생아 수가 3, 4만 명밖에 되지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 1학년 입학 정원이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1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 출산율 0.8명이 의미하는 바이고, 현재 학교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체로 선진국이 학교 출산율이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은데, 그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낮고 1.0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가 학교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1.2명이 넘습니다. 이웃 일본 지금 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난국이다, 이런 난국에 준한다, 이렇게 이제 총리까지 나서서 비상을 바라고 있지만은 일본의 학교 출산율은 1.3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0.8명이 지금 채 안 됩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외국의 인구학자가 대한민국이 마침내 지구상에서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경고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참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제는 학교 출산율을 적어도 1명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민을 하든 어쩌든 해서라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지, 학교 출산율 1명 이하로서는 아무리 이민을 받더라도 신생아 수가 10만도 안 되는데 이민을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 존재, 아이덴티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초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하고 교육은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보육은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체제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명운이 지금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초저출산 사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